도대체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휴가 오고 싶나 보지. 궁금하기도 할 거고, 남 사는 게 뭐가 궁금하다고. 쉬었다 가기에 좋잖아. 그 좋은 펜션들이 천지에 깔렸는데 왜 우리 집으로 오느냐고. 아, 마음 좀 곱게 쓰자고.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잖아. 지난번에도 그 말 했던 거 잊었어?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 거야?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정금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한 전 씨는 1년도 채 안 되어서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부터 겨우 연락하며 지내는 먼 사람들까지 마음대로 드나들며 펜션처럼 이용하는 통에 전 씨는 골머리를 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처리는 고스란히 전 씨의 몫이 되어버렸죠. 한적하고 조용한 말년을 보내고 싶어서 내려왔지만 오히려 1년 내내 북적북적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추우면 추워서 온갖 이유로 전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지긋지긋하고 병이 날 것만 같아서 전 씨는 시골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싫다면 혼자라도 탈출을 할 계획이었죠. 전 씨 부부는 아들, 딸이 하나씩 있었고 모두들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벌써 손주도 넷이나 있었죠. 아들, 딸 모두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전 씨는 말년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씨의 남편은 은퇴 후에 쭉 집에서 쉬고 있었고 전 씨는 30년 가까이 운영했던 식당을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밥 좀 차려주고 가. 외출하려던 전 씨를 붙잡고 남편이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좀 차려 먹어. 오늘 일찍 나가야 한다니까. 청소랑 빨래는 내가 하잖아. 밥은 좀 차려줘야지. 냉장고에 어제 먹던 찌개 있으니까 그거 데워만 먹어. 전 씨의 말에 남편이 투덜거렸습니다. 오늘 낮에 외출해? 에이, 나가려고 했더니 다들 바쁘다네. 은퇴 후에 남편은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전 씨가 나가면 집에 혼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랬는데 그래서 늘 외출을 했습니다. 혹은 누군가 집에 초대하기도 했죠. 내일 저녁에 진순애가 온다네. 내일? 당장 내일 저녁에 시동생네가 온다는 남편. 전 씨는 기가 막혀서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약속을 잡아서 손님들을 초대하는 남편은 전 씨에게 한 소리 들으면서도 좀처럼 바뀌질 않았습니다. 아이 참 나가서 만나라니까 왜 자꾸 집으로 부르는 거야? 전 씨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전 씨에게 남편은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온 지 오래됐잖아. 집으로 부르면 내가 밥 차려줘야 되고 그 수발을 다 들어야 하는데 왜 내 생각은 안 해? 그러자 남편의 레파토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돈만 벌며 헌신했는데 오랜만에 오는 남편의 가족에게 밥 한 번 해주는 걸로 사람 기를 죽인다 어쩐다 하며 풀 죽은 척을 해댔습니다. 돈이야 남편만 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오랜만에 오는 것이지만 그 밖에 친인척과 남편의 친구들, 모임 사람들까지 모두 합치면 1년에 손님을 몇 번이나 치르는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진순에 갔을 때 얼마나 대접을 잘해줬어.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전 씨도 한마디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미 오라고 했는데 어떡해. 다음부터는 밖에서 만날게.
매번 듣는 말이지만 전 씨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것만 빼면 큰 문제가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도 잘했고 사고 한 번 안 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이미 해버린 약속이었기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전 씨도 나이 들고 남 밥 차려주는 일은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밥도 차려주기가 귀찮은 마당에 말이죠. 저희 왔어요. 왔어요? 오랜만에 오네. 다음 날 저녁 시동생은 전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전 씨도 맛있는 것 해먹고 웃으며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시동생이 떠난 다음 날 아침엔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척 좋아했고 전 씨는 기가 빠져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전 씨를 앉혀놓고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후 대비도 되어 있고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서 잘 살고 있고 이제 우리끼리 잘 살기만 하면 되잖아.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말문을 여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도 여기서 식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서 살 필요가 있느냔 말이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그러니까 어디 한적한 곳에 내려가서 살자고. 남편은 뜬금없이 귀촌을 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전 씨는 대번 코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도시 살던 사람이 시골에서 어떻게 살아? 전 씨도 남편도 고향이 서울이었습니다. 시골에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웬 시골 타령인지 몰랐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나도 농사 짓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 틈만 나면 휴대폰으로 농사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말 농장도 빌려다가 작게나마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로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도 갑자기 어떻게 이사를 가? 당신도 조용하게 좀 살고 싶다며. 그런 말은 늘 해왔습니다. 사람들 등살에 못 살겠으니 좀 조용히 한적하게 좀 살고 싶다고 말이죠. 그렇지만 그게 귀촌을 하고 싶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갔다가 영 아니면 다시 오면 되지. 뭐가 문제야? 전 씨는 우선 거절은 했지만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자식들과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거처를 옮기는데 방해가 될 것은 없었습니다. 친인척과 지인들이 전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진다면 남편의 손님들 때문에 괴로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사를 하는 게 남편보다도 전 씨를 위해서 좋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전 씨는 성향이 정반대라서 대부분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었죠. 고민에 빠진 지 며칠이 지나자 나중엔 자연에 둘러싸여서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그런 여생을 보낼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 나한테 맡겨. 진짜로 좋은 데로 알아볼 테니까. 그 뒤부터는 일사천리였습니다. 반년도 안 되어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차 타고 20분 거리에 큰 마트도 있고 작은 시내도 있지만 주택이 있는 마을은 참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앞으로 천이 흐르고 뒤로는 낮은 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 마당에는 남편의 소원대로 넓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도 전 씨도 만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집에서 못 살아. 아이고, 당연한 소리를.
서울 아파트를 팔고 이곳에 주택을 샀어도 여유 자금이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어쨌든 집 끌어안고 죽을 것이 아닌 이상 서울을 떠나온 것이 어쩌면 잘한 일 같기도 했습니다. 이것 봐. 별채도 기가 막혀. 남편이 본체 옆에 있는 작은 별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평수가 크진 않지만 화장실이 따로 있는 잘 지어진 별채였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별채를 보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죠. 행여나 누구 데리고 와서 재울 생각 말어. 아이 누굴 데리고 와. 우리 애들이나 한 번씩 오면 재우면 되지. 여기도 방 많은데 별채를 쓸 일이 있나? 본체에도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별채가 예쁘게 지어져 있어서 보기는 좋았지만 참고로나 쓰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 씨만의 착각이었죠. 처음 한두 달은 전 씨의 바람대로 무척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날이 아직 쌀쌀해서 그런지 동네에도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고 가끔 사람 사는 소리만 들려왔죠. 오히려 그 정도는 정감이 있고 좋았습니다. 남편은 겉보라면서 득이양양했습니다. 남편은 바람대로 농사를 지으며 무척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파트 생활과는 다르게 시골에 오니 오히려 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풀리며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여보, 진순에 있잖아. 한번 와보고 싶다는데. 남편이 전 씨에게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그러자 전 씨가 도끼 눈을 했죠. 뭐요? 또 누굴 불러? 아니, 그게 아니고. 이사했는데 어떻게 한 번도 초대를 안 하냐잖아. 날도 풀리고 그러니까 한 번쯤 불러도 되지 않아? 나도 이제 좀 외롭기도 하고. 당신이 조용히 살자고 해서 온 건데 뭐가 벌써 외로워? 전 씨가 황당함에 물었지만 남편은 또 고집을 부렸습니다. 전 씨는 시동생의 방문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있다가 간대.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잠도 별채에서 재우면 되잖아. 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당신이 밥 차릴 거야? 밥 할 거 뭐 있어? 마당에서 고기만 구워 먹으면 되는데. 김치도 밥도 내가 알아서 꺼내 먹을게. 손 하나 까딱 하지 말어. 전 씨를 설득하려는 남편을 기가 찬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이사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새 가족을 초대하는 게 어이가 없었죠. 나는 그럼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아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남편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서울에 있을 때처럼 요리를 하거나 했던 건 아니었지만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기 때문에 요리할 일은 없었어도 주방이 전 씨의 거신이 이것저것 내줘야 했습니다. 이건 어디 있냐, 저건 어디 있냐 물어대는 통에 신경이 쓰였고 앉아 식사 정도는 같이 해야 했기 때문에 실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뒤에는 남편과 함께 뒷정리를 한다 쳐도 청소며 이불 빨래며 할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꼭 펜션 주인이라도 된 것 같네. 전 씨가 마당에 이불을 널며 중얼거렸고 남편은 민망한 표정으로 전 씨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모든 지인들이 피서를 전 씨의 집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우리 애들 휴가 때 같이 내려가요. 네? 무슨 말이에요? 전 씨의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시조카들 휴가에 맞춰서 전 씨의 집에 오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아네도 같이 가요. 둘째 시누이도 함께 온다는 말에 눈앞이 깜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식구들이 다 함께 날짜를 맞춰서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다 합친다면 10명은 좋게 될 듯 했죠. 4일 정도 있다가 오려고요. 이어서 한다는 말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 4일 동안 전 씨의 집에서 묵으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전 씨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힘들어서 손님을 그렇게 많이 맞지를 못해요. 전 씨가 애둘러 거절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에이, 힘들게 안 하죠? 언니 신경 전혀 안 쓰이게 있다가 올게요. 우리도 쉬러 가는 거예요. 왜 싫어 전 씨의 집으로 오는 것인지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방도 많지가 않고요. 시골집이라 비좁아서 다들 힘들 거예요. 그럼 차라리 낮에 놀다가 잠은 근처 펜션에서 자는 게 어때요? 전 씨의 집 앞에 천이 흘러서 그 주위로 펜션이 몇 채 있었습니다. 에이, 돈 아깝게 뭘 그래요. 그럼 그건 제가 예약해 줄게요. 차라리 돈을 좀 쓰더라도 그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4일 내내 전 씨의 집에서 손님들이 먹고 자고 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운이 빠졌습니다. 뭐하러 쓸데없는데 돈을 쓰려고 그래요. 왔다 갔다 귀찮기도 하고 혹시 우리가 가는 게 싫은 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어차피 오빠나 언니도 그 시골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잖아요. 우리가 가면 좋지 뭐. 꼭 자신들이 외로운 전 씨 부부를 대신해서 와주는 것이냐 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외롭지 않다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전 씨는 시누이에게 뭐라고 하는 대신에 남편을 잡았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거야? 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휴가 오고 싶나 보지. 궁금하기도 할 거고, 남 사는 게 뭐가 궁금하다고. 쉬었다 가기에 좋잖아. 그 좋은 펜션들이 천지에 깔렸는데 왜 우리 집으로 오느냐고. 아, 마음 좀 곱게 쓰자고.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4일 정도는 좀 참을 수 있잖아. 지난번에도 그 말 했던 거 잊었어? 아니, 선아네는 처음 오는 건데 뭘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는 거야. 남편도 전 씨에게 서운해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설거지하고 다 했잖아. 그게 문제야? 나도 좀 쉬고 싶다고. 여름 내내 있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전 씨와 남편은 며칠 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전 씨는 시누이들이 오는 것을 반대했고 남편은 휴가 계획을 다 짜놓은 것을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자신의 입장이 뭐가 되냐며 섭섭해했죠. 그리고 시누이들이 내려오기로 한 이틀 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와서 빨래도 제대로 못했고 몸도 안 좋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손님 온다고 병원도 못 가고 이게 뭐야? 애들 왔다가 가면 그때 가면 되잖아.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줘. 한번 와보면 또 안 오겠지. 당신 신경 쓰이지 않게 할 테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는 거 아니냐? 결국 남편은 전 씨에게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서울에서 손님들이 왔죠. 언니, 이거 받아요. 고기 사왔어요. 다른 반찬 필요 없고 요즘 고기가 비싼 건 알죠? 아, 네. 우리 4일 내내 먹어도 남으니까. 남은 건 언니가 냉장고 넣었다가 두고두고 먹어요. 인심이라도 쓰는 듯한 말에 속으로만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씨는 거실이며 안방이며 포개져 자고 있는 인형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 씨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채에도 몇 사람 자고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머물면서 밤이고 낮이고 흥청망청이었습니다. 종일 술을 마시며 놀고 먹었습니다. 어린 조카 손주들까지 있어서 정신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일어나서 돌아다니는데 누구 하나 일어나서 챙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그것도 홀로 멀쩡한 전 씨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남편의 말을 믿은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뒤에도 심란한 마음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은 그릴과 숯, 일회용 접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잠을 자니 내내 깔끔하게 치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첫날에는 전 씨가 치웠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날이니 다행이었습니다. 4일 내내 하루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넘어가니 하나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밥은 남편이 끓인 라면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며 신우이는 속도 없이 웃으며 전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빠랑 언니는 우리가 와서 좋죠? 사람 사는 냄새 나지. 아, 그럼 아주 재밌게 잘 놀았다. 썩어 들어가는 전 씨의 속도 모르고 남편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며 북적거리는 삶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어쩜 부부지간에 이렇게 다른지 몰랐습니다. 다들 잘 쉬다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럼요. 이렇게 민폐만 끼치다 가네요. 민폐는요? 저도 재밌었는데요, 뭘. 전 씨도 어차피 마지막 날이라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텃밭에 있는 것들 좀 따가도 되나? 전 씨와 남편이 갖고 놓은 텃밭의 작물들을 너도 나도 따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남편이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들 전 씨의 집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텃밭에 들러 이것저것 따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뒷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한참이 지나도 뒷마당에서 사람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빈 상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신우이. 20분쯤 지나자 꽉 찬 상자를 2개씩 트렁크에 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전 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뭘 따간다고 하면 보통 한두 번 먹을 만큼 가져갈 텐데 이것들을 챙겨가서 살림이라도 필 모양인 듯 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챙기니 뒷마당이 휑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트렁크에 묵직하게 짐을 실었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듯 했지만 그 성격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허허 웃고만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었습니다. 역시 시골 인심 좋네. 신우이의 말에 표정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인심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을 말하는데 전 씨도 남편도 모두 도시 사람들인데 왜 시골 인심 타령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차를 끌고 손님들은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엉망진창이 된 집을 정돈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서서 전 씨가 아무 말도 없자 남편이 눈치를 보았습니다. 애들이 급한 일이 있나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노려보자 그 입마저 다물었습니다. 다시는 꿈도 꾸지 말어. 누구 부르면 그때는 내가 집 나가버릴 거야. 그럼 당연하지. 알겠어. 이번 시누이들의 방문이 너무했다는 것을 남편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불 빨래는 당신이 해. 그럼 당신은 그냥 앉아 있어.
전 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전 씨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두란다고 내 살림을 엉망인 채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럴 거면 뭐하러 내려온지 몰랐습니다. 사람 피해 조용한 곳으로 왔더니 오히려 왕래가 별로 없던 사람들도 찾아오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널리고 널린 것이 펜션이고 숙소인데 참 바로 앞에 있는 전망 좋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전 씨의 집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장소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렴치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전 씨는 그렇게 많은 손님들이 돌아간 뒤로 알아누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밥 차려달라고 했을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냥 좀 집에서 조용히 쉴래. 전 씨는 기운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도 며칠간 귀따가운 소음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고요하게 좀 있고 싶었습니다. 몸살이 나서 움직이기도 힘들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자 복병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자식들이 내려오겠다고 한 것이었죠. 아직 전 씨 부부가 이사한 뒤로 아직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자식들을 기쁜 마음으로 반기지 못했습니다. 아들, 딸 모두 함께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손주까지 하면 8명이었습니다. 시누이 가족들이 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런데 다른 친척들은 다 왔다 갔는데 전 씨의 자식들만 모시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여름 내내 손님 치르다가 성장이 될 것 같았습니다. 3일 왔다 간다는 자식들을 뜯어 말려 이틀로 줄이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손주들 여럿이서 뛰어놀고 문은 다 열어놓아서 실내는 목이 천지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 이틀 내내 틀어놓아 전기세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앞집에도 손주들 왔는가 본데. 하루 종일 울어제끼는 아이 목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전 씨의 집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조용히 시켜도 소용없었죠. 에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좀 뛰어놀게도. 아파트에서는 못 그러잖아. 우리 집 마당에서 좀 떠드는데 어때? 도시 살 때가 오히려 더 조용했던 것 같았습니다. 굳이 휴가라고 친인척이 찾아오지도 않았고 사방에 막혀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었으니 말이죠. 전 씨를 찾아온 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자식들이니 조금 나으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라고 전 씨의 입장을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려 더하면 더했습니다. 찌개 같은 거라도 좀 끓여줘.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들었습니다. 전 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가 시골의 펜션을 운영하러 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무섭기까지 했죠. 너희가 좀 해라. 몇 달 동안 손님 맞느라 힘들어. 이틀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죠. 당신도 따라가지. 병원 간다며. 남편이 그런 자식들을 따라가지 왜 안 갔냐며 물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가도 혼자 다녀올래. 그래도 어차피 올라가서 애들 집에 묵을 거잖아. 가서 호텔에서 자고 오는 일이 있어도 남의 집에 안 가. 남의 집이라니? 자식 집인데. 전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끝나 가을이 되었을 때 홀로 서울로 향했죠. 병원 때문이기도 했고 며칠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참 모순적이었습니다.
말년에 좀 쉬어보려고 내려갔는데 오히려 쉬러 서울로 올라온 전 씨는 이 상황에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전 씨가 서울에 온 사실을 들은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잘 거야? 아니, 엄마 호텔에서 잘 거야. 이틀 정도 쉬다가 내려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어. 집에 누군가 오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기도 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서울이 좋네. 전 씨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좋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끄럽고 지겨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여보, 근데 우리 모임 사람들 있잖아. 여기 산이 좋다니까 단풍 보러 놀러 온다는데. 그 말에 전 씨는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평소 친하지도 않았던 모임 사람들을 부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씨가 서울에 있는 동안 딱 하루라고 하는데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그런 말 못하지? 손님들이면 전 씨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니 남편이 알았다며 풀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씨는 병원에 들린 뒤 이틀간 호텔에서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일러두었던 시간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보이는 광경에 얼이 빠졌습니다. 집이 강도라도 당한 듯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당신 집이 이게 뭐야? 그러자 남편이 우물쭈물 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그 모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집을 좀 하루 빌려달라는 거야.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전 씨의 남편은 이웃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다고 하는데 모든 일의 원흉이 전 씨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별짓을 다 한다 싶었습니다. 본래는 전 씨가 도착하기 전에 집을 치워두려고 한 모양이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오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진 듯 했죠. 도저히 안 되겠다. 다 접고 올라가자. 전 씨가 옷가지를 가방에 구겨 넣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렸는데 전 씨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안 가겠다고 하면 나 혼자 서울에서 살게. 그럼 나 혼자 살라는 거야. 왜? 당신은 매일 손님도 오는데 외롭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부부가 따로 살아? 밥 해줄 사람 없어서 그래? 어차피 누가 늘 올 텐데 뭐하러 밥 걱정을 해? 그러자 남편이 뜨끔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씨는 화도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 좀 조용히 살고 싶어. 당신은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 살고, 나는 그냥 혼자 살게. 진지하게 얘기하자 남편은 화를 내는 대신에 말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산다는 거야?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해서 살 거야. 진심이니까 말리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할까? 서울에도 집 하나 두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자. 아니, 당신은 올 생각 말고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 단호한 전 씨의 말에 남편은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그냥 어깃장을 놓기 위해 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전 씨는 일주일도 안 돼서 서울에 집을 구해 올라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한 대로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집이었고 전 씨의 짐을 들여놓으니 시골에 비할 바 없이 훨씬 좋았습니다. 층수가 있으니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사람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도시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집이 작기도 하고 남편도 없으니 특별히 전 씨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연락이 오면 바깥에서 받지. 집으로 데리고 오지도 않았죠. 전 씨는 밥도 먹고 싶은 만큼만 조금 하고 먹고 싶지 않을 때는 말았습니다. 반찬도 조금만 있으면 돼서 사 먹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니 매일같이 청소하고 빨래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다가 잠들 수 있었고 가끔씩 나가서 지인들도 만나니 사는 게 참 평화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등을 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전 씨의 성향이 달랐고 남 씨가 좀 염치가 없을 뿐이었죠. 전 씨는 전 씨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기가 손님 오는 게 좋으면 스스로 책임지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사하고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편은 시골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올라온 적은 있지만 다시 내려갔죠. 전 씨도 이렇게 남편이 가끔 올라오면 재워줄 용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남편이 모든 걸 정리하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발은 다시는 전 씨가 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 밥 차려주는 일은 지겨웠습니다. 혼자 지내니 무척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로 왕래는 하며 지내니 황혼에 이혼할 것까지도 없었고 어쩌면 더 잘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전 씨는 그제서야 아주 평화롭게 각자의 삶을 찾은 듯 했습니다.